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 분들이신데요. 이 분들은 금융회사 등에서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해서 신용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. 예전에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너무 이제 낙인이 되는 것 같아서 용어를 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바꿔서 부르게 됐죠. 근데 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결국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시점. 그러니까 장기 연체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. 근데 연체가 한 건인 경우는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고요. 연체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장기 연체로 보고 그것이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옮겨가면서 그때 등재가 되는 시점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.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요. 2000년대 초반에 뭐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원수가 카운트되기 시작을 했는데요. 그때 초반에는 뭐 신용불량자 300만 돌파합니다. 350만 돌파합니다.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. 2010년에 151만 명,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서 2017년에는 94만 명 정도고요. 2021년 기준으로는 79만 9천 명 정도. 네, 그리고 개인 파산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인회생자가 증가하고 있죠. 조금 줄어들다가 증가하다가 또 다시 줄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2021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그것도 조금 어려워서 또 파산으로 넘어가거나 20대, 30대의 그런 젊은 계층의 개인 파산자가 증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. 연령대별로 보시면 30대부터 해서 이제 쭉 구분을 해놨는데요. 30대 이하의 취약 차즈가 가장 많습니다. 연령대로 보면요. 제일 많고요.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것은 60대 이상이 비율로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좀 잘 봐야 될 대목이고요. 보유 부채액으로 보면은요, 40대가 가장 많긴 해요. 그런데 60대 이상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금융채무의 그런 그 불이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경제 주체별로 개인을 보면 본인이나 개인 신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인식도 그렇지만 여러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물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소득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고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가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고비용의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제도권 내에 그런 대출이 어려워짐으로써 더 채무 이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개인의 한 문제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금융 채무 이행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